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ITQ 파워포인트 쉽게 합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ITQ라고 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다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사퍼스트에서 ITQ, 커말,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학원 강사의 경험, 기업체 출강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기업에서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의 경력도 오래됐고 또 실질적인 현업에서 사무 관련 업무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에 대한 부분 플러스 실제 사무 업무를 할 때 유용한 꿀팁까지 함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ITQ라고 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ITQ라고 하는 시험은 100% 실기시험으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력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승진이나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TQ라고 하는 시험은 총 5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버전은 현재 시험 시행 버전인 2016 가장 최신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오피스 16이 아니고 오피스 2019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365라고 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피스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크게 버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3을 쓰시든 2016을 쓰시든 2019를 쓰시든 또는 그 이후의 버전을 쓰시든 어떤 버전을 쓰셔도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표용 프로그램,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버전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으로 연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배점은 5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시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점 만점에서 400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A등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500점 만점에서 300점 이상이면 B등급, 200점 이상이면 C등급 자격증이 부여가 되죠. 그리고 200점 미만을 받으신 분들은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B등급과 C등급은 잘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A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ITQ 파워포인트 A등급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자격증은 어떠한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생긴 A3 용지에 페이지를 총 2장을 받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는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이 기재가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전체적인 구성과 슬라이드 1번, 2번에 해당하는 출력 형태, 그리고 왼쪽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나머지 슬라이드인 3번, 4번, 5번,
6번까지 총 이렇게 3, 4, 5, 6 4개의 슬라이드에 대한 출력 형태와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통해서는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시험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먼저 1번 슬라이드입니다. 1번 슬라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도형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워드아트라고 하는 글자 서식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어떠한 제목,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문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슬라이드예요. 2번 슬라이드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차를 삽입하는 슬라이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도 하고 도형도 넣고 그림도 넣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과 도형을 배치하는 부분을 2번 목차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3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3번 슬라이드에 삽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영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영어 데이터를 오타 없이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한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부분도 함께 삽입을 진행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어떤 개체 요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치하는 부분도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4번입니다. 4번 슬라이드에선 이제 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우선 표 데이터를 작성하고 상단과 왼쪽에는 도형을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능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표를 올바르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도형도 올바른 도형을 출력 형태처럼 삽입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슬라이드입니다. 5번 슬라이드는 차트, 그래프 슬라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건이 많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슬라이드에 비해서 조건이 명확하게 무엇으로 하시오? 라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궁서에 40으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건대로만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 차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에서는 차트를 작성하고요. 6번에서는 도형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형 슬라이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점도 가장 많은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삽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이러한 도형이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이 정도의 배치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도형을 삽입한 이후에도 도형에 대한 모양이나 형태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형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부분도 함께 기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이고, 이 6개의 슬라이드를 1시간 60분 동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 슬라이드당 한 5분에서 8분 내외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5번 슬라이드 차트와 6번 슬라이드 도형에서는 한 슬라이드당 12분에서 15분 내외로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강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애플의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서 들으시든 스마트폰에서 들으시든 어느 환경에서나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배속 조정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게끔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는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질문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물론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업, 단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대1 코칭을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주게 되면 선생님, 저 이거 알맞게 작성했는지 봐주세요. 또는 선생님, 저는 이 강의에 몇 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제가 글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미지 답변이 됐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네이버 카페, 기사포스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ITQ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사퍼스트 사이트, 우리 유료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 구성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는 총 7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 1 시험 이해와 시작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데이 1에서는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았고 다음에는 최신 기출문제를 ITQ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인쇄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내일 2일차에서는 저장과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서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컴퓨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시험 문제에 맞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와 레이아웃에 대한 관리, 개념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레인 3일차에서는 마스터 표지 슬라이드, 다시 말해 슬라이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4일차에서는 슬라이드 3번과 슬라이드 4번에 해당하는 텍스트 동영상 표 슬라이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드린 이후에는 실전 연습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되짚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5일차에서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부터 4번 슬라이드까지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6일차에서는 차트와 도형을 작성하는 슬라이드 5번과 6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7일차에서는 실제 시험장에 온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풀이 따라하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Q&A 시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강의를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랜 강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의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합격은 가능하다. 더불어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서도 재밌게 작성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다운로드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따 뵐게요.